안녕하세요. 전문교과2 온라인 콘텐츠 기계 소프트웨어 개발 5차시 응용동작 2번 하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음과 같이 응용동작 1번에서 응용동작 2번을 수정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응용동작 1번에서 응용동작 2번으로 수정을 해보겠는데요. 자, 여기 응용동작 2번을 다룰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자, 시점이 중요합니다. 금속과 비금속 물건들이 하나는 저장 박스에 또 다른 하나는 배출 박스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각각의 저장되는 그 시점을 잘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각각을 잘 기억을 해둬서 거기에 해당되는 시점이 그 이후에 거의 모든 과제에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용동작 1번은 제어 흐름에서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시점을 잘 기억을 해봐라. 응용동작 2번 같은 경우는 저장 박스에 저장되고 배출 박스에 저장되는 이 해당 시점을 잘 기억을 해뒀다가 나중에 다음과 같이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때 없을 때 활용, 그리고 금속 또는 비금속이 몇 개 적재를 하냐 활용을 하고, 금속과 비금속 방식을 변경을 하며 또한 PB4를 활용한 초기화 조건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때 없을 때, 그리고 금속과 비금속이 몇 개 적재되는 거냐, 그리고 새롭게 나온 유형 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같습니다. 주어진 응용동작 2번 컨베이어 동작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입니다. 자, 5차시 과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차시 과제 또한 먼저 지지난 시간이죠. 3차시 과제를 역시 수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 4차시 과제 때도 3차시 과제를 수정을 하였지만 역시 5차시 과제 때도 3차시 과제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차시 시간에 저장을 했던 3과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바탕화면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프로젝트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봅니다. 여기는 읽기 전용이죠. 자,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 닫고, 자, 3차시 과제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봅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3차시 과제가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프로젝트 다른 이름 저장을 누른 다음에 요거를 뭐로 가는 거죠? 이름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5과제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자, 여기 다음과 같이 스캔 프로그램에서 5과제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면 다음과 같이 지난 3차시 과제 때 응용동작 1번까지 했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요번 5차시 과제는 4차시 과제에서처럼 3차시 과제를 변형하는 과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용은 4차시 과제 때의 어떤 그런 응용동작 2번 요소를 다시 한번 다뤄보며, 또한 이번에 새로운 어떤 최근에 추가된 새로운 유형 요소를 하나 한번 같이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3차시 과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응용동작 2번 지난 4차시 때처럼 5차시 과제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걸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눕히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응용동작 1의 프로그램을 아래 조건대로 변경하시오. 동작 중에는 녹색 램프가 전멸된다. 지난 시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지난 시간에는 이게 1초짜리 깜빡이었는데 이거는 2초짜리 깜빡입니다. 그리고 비금속일 경우 배출 실린더, 금속일 경우 저장 상자. 이거 같은 경우는 두 번째는 지난 4차시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금속과 비금속, 금속이 배출 실린더였는데 4차시 때는, 이번 차시 때는 비금속이 배출 실린더를 이용해서 배출 상자에 적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경우 PB2를 누르지 않아도 재시작, 물품이 없을 경우 초기화된다. 자, 3번 원문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조건이 금속이나 비금속이 물건이 처리가 됐을 때, 그러니까 물건이 끝나는 시점에서, 한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에서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때 없을 때를 구분해서 그 조건대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용동작 2번에서 거의 매번 들어가는 그런 유형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를 보겠습니다. 4번 금속 물품 2개, 비금속 물품 1개를 적재하면 남은 동작 완료 후 운전이 종료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금속 물품 2개였나요? 단일 물품의 개수만 충족이 되면 지난 시간에는 종료가 됐는데, 이번에는 금속과 비금속 모두
특정한 개수가 처리가 되어야 남은 동작 완료 후 운전이 종료된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응용 2번에서 자주 들어가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별 한 개만 칠게요. 자, 요거는 거의 모든 응용 2번 과제에 들어가는 과제가 바로 3번에 해당되는 거. 요 요소는 거의 모든 과제에 들어가고 이거는 자주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5번도 한 별 2개 정도 쳐보겠습니다. 비상정지는 항상 들어간다. 이 5번에 해당되는 비상정지는 일시정지와 여기는 일시정지와 초기화된다. 모든 실린더 후진되는 초기화된다. 이거는 거의 모든 과제에 역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3번과 5번은 거의 모든 과제에 응용 2번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고, 요 4번 응용 요소 과제는 한 50% 정도, 50% 그 이상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시정지와 초기화가 같이 동반된 거다. 뭐가? 5번이 일시정지와 초기화가 같이 들어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을 한번 볼게요. 6번은 매거진에 물품이 없을 때 푸시버튼 3를 2초간 누르면 적색 램프가 1초 간격으로 2번 전멸한 후 모든 시스템이 초기화가 된다. 이 또한 모든 실린더를 후진시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해당 6번 과제 요소는 최근에 여름에 출제된 문제였나요? 최근에 여름에 출제된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 말고 PB3를 활용한 여러 가지 문제 요소가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특정 시간이 딜레이를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PB3 이거를 누르면 최근에 나왔던 시험 문제가 다음과 같아요. 1초 간격으로 2번 전멸하고 2초 동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거는 B실린더가 3초 더 가공을 하고 후진한다 또 나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PB3를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유형 변경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들 중에서도 그래도 대표적으로 한 2번 정도가 나온 PB3를 이용한 이 리셋 초기화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유형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지난 1학기 때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접하실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문제 유형을 분석을 해서 틈틈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6번은 새로운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은 새로운 유형이다. 이건 NEW로 치겠습니다. New, 새로운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요 3, 4, 5번은 거기에 한 최근 2, 3년간의 어떤 그런 응용 동작 2번 문제 유형을 분석해 봤을 때 너무나 자주 나오거나 아니면 모든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래서 요 3, 4, 5번 문제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2번은 요 2번 또한 중요한데 이건 뭘까요? 응용 동작 1번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 2번 같은 경우는 응용 동작 1번 수준의 문제 유형이다라는 거. 1번은 말할 것도 없이요. 이거는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역시 응용 동작 1번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3, 4, 5번이 거의 매번 출제가 된다. 그리고 6번과 같이 문제 유형마다 PB3를 활용한 문제가 자주 나올 것이다. 자, 지난 4차시 때 다뤄봤던 라인 변경 기억나시죠? 금속과 비금속의 처리 방식이 해당 사이클에 한해서 바뀌는 유형, 이 해당 유형도 모두 한 10개 문제 중에서는 한 3, 4개 정도 나오는 빈출 과제라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해당 PB3 버튼을 눌러서 조금 새로운 유형을 많이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응용 동작 2번은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번뜩이는 어떤 순발력과 이 LD, 그러니까 시퀀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온 학생들을 위해서 좀 응용을 진짜 해봐라. 진짜 응용 동작인 것 같습니다. 응용 동작 1번은 어떻게 틀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 문제 출제 유형 한 10개 정도 이상만 풀어보면 거진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겠구나 감이 잡히는데, 응용 동작 2번은 계속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응용 동작 2번 여러분들 매우 어려워하는 유형이긴 하지만 이렇게 자주 풀어본다면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어떤 이런 창의적인 이런 답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게 응용 동작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부터 나가볼게요. 원문 1번, 동작 중에는 녹색 램프가 2초 간격으로 전멸한다. 자, 이거는 매우 쉽죠? 출력부를 건드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출력부에서 녹색 램프 여기 옆에다가 비접점 하나 추가하고 2초짜리 타이머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 3차시 과제에서는 깜빡이가 1초짜리 타이머와 0.5초짜리 타이머만 만들었습니다. 자, 참고로 지난 4차시 때는 1초짜리 타이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요거 A1 코일을 그대로 재활용을 했었지만 지금 시간에는 깜빡이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접점 코일을 만들고 여기다가
타이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펑션 블록 F9를 누른 다음에 TON 함수를 찾아서 on 딜레이 타이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딜레이 타이머 여기다가 T#ES 집어넣고 T#ES를 역시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C1, C2를 집어넣고 이거를 크로스 시켜서 C2, C1을 집어넣습니다. 자, 누누이 강조하지만 타이머를 만드는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는 B 접점을 포함한 코일과 A 접점을 포함한 코일을 먼저 그린 다음에 각각 여기다가는 on 딜레이 타이머를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C1, C2 이렇게 코일 번호를 이렇게 매겼으면 이거를 크로스 시켜서 A 접점에는 C1, B 접점에는 C2서 X자로 크로스를 시켜서 이름을 부여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용 동작 2번에는 C1을 이용해서 한번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1을 집어넣었죠. 자, 그러면 이건 끝냈어요. 자, 이건 빨간 펜으로 한번. 자, 여기서 1번은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이 비금속일 경우 배출 실린더를 이용해 배출 상자 적재, 금속일 경우 저장 상자의 적재. 이거는 응용 동작 1번 수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자,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일 경우 이걸 충분히 TON on 딜레이 타이머 추가해서 T#3.5S를 추가합니다. on 딜레이 타이머.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M14에서 끝났으니까 이거는 M15를 집어넣어 봅니다. 자, M15를 집어넣는 이유? 아무 이유 없습니다. 자, 14번에서 다음 번호가 딱히 생각이 나기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M15로 집어넣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냐? 금속과 비금속이 용량형 센서와 유동 센서를 통해서 판별이 된다면 둘 중에 하나가 배출 상자의 적재가 될 거다. 또는 두 개가 모두 적재가 되는데 4차시 때는 두 개가 모두 적재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만 적재가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비금속일 때는 3.5초 뒤에 M15가 나온다. 3.5초라는 거는 뭐죠? 누누이 강조하지만 자, 용량형 센서와 유동 센서가 처음에 물건이 컨베이어에서 전개가 될 때 용량형 센서, 유동 센서를 지나치게 될 거고 그때 판별된 금속 또는 비금속이 자, D실린더하고 맞닥뜨리는 시간이 약 3.5초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5초를 넣습니다. M15가 기존솔 A 접점에 M15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었으니까 다시 입력볼 올라와서 D 전센 M15, M16, M16을 집어넣고 M16으로 D를 후진시켜 보겠습니다. M16 이거는 지난 시간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금속과 비금속의 역할만 바뀔지 처리 방식만 조금 바뀌었지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완료했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여기 2번까지는 완료가 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다? 중요한 건 뭐다? 지난 시간에 뭐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응용 동작 2번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뭐를 기억하라? 그 금속 또는 비금속에 처리되는 마지막 시점을 기억해라. 그래서 물건이 처리되는 마지막 시점이 각각보다 여기서는 컨베이어 끝에 저장 상자에 저장되는 시점 M14번이다. 해당 과제에서는. 그리고 D실린더에 의해 배출 상자에 적재가 된다. 이거는 M17번이다. 옆에다가 다시 여기다 적어 놓보도록 하겠습니다. M14, 17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자, 요거는 잘 나중에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의 3, 4, 5번 있네요. 마의 3, 4, 5번. 자, 그래서 여기서 3번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출력부 위에다가 충분히 띄워놓은 다음에 자, 여기다가 하나 렁 설명문 하나 추가해 봅시다. 뭘 추가하느냐? 매거진에 자, 여기 앞에다 또 단서를 넣었죠. 물건 하나가 처리되었을 때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경우 제시 없을 경우 끝. 초기화 이렇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하나가 처리됐을 때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경우 재시작하고 없을 경우 초기화해라.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고 자,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요거는 한번 쭉. 자, 그래서 여기다 뭘 집어넣느냐? M14번 집어넣습니다. M17번. M14번, 17번이 뭐라고 했죠? 여기서는 M14번은 금속이 처리되었을 때 시점, M17번은 비금속이 처리되었을 때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거진을 들어가고 여기서는 몇 번이 들어가죠? 자, M17번에서 끝났죠? 최근에. 그러면 M18번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M18번을 집어넣고 M19번을 집어넣습니다. 가운데 뭐 들어가죠? TON, T#ES.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진 질문이 하나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왜 하필 쓸데없이 타이머를 추가합니까? 온 딜레이 타이머를 왜 추가하죠? 라고 묻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그 시간차를 부여하는 겁니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재시작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누가 잘못 누른 건지 이렇게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시 텀을 두는 것 뿐입니다. 단지 여기서도 타이머가 하나 추가되겠지만 여기 뒤에 있는 타이머는 여기 앞에 재시작되었을 때 타이머, 요 재시작 시점을 만들어내는 타이머보다는 적어도 조금 더
넉넉히 잡아라. 이렇게 팁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재시작되는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게 매거진이 이게 하나하나씩 쌓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처리가 되면서 이렇게 밀려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다음 매거진이 그 매거진 센서 앞에 그 쌓이면서 약간 밀려나가면서 센서가 이게 반응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거진에 물품이 없을 경우로 판정이 될 수도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약간 삐져나온 그 물건을 살짝 이렇게 손으로 집어넣는 시간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매거진에 물품이 없을 경우도 이게 센서가 제대로 이게 반응을 못한다. 왜냐하면 이게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떨어지는 그 물품들이 이게 떨어지다 보면 잘못 자리를 잡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재빠르게 손으로 잘 이렇게 매거진에 물건을 잘 집어 넣어봐라. 그래서 이렇게 그런 시간차를 부여를 했습니다. 자, 이 또한 여러분들은 지도를 하다 보니까 일종의 노하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다가도 M14, 17을 추가합니다. M14, M17, 여기 매거진, M20, M21, M20.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여기는 매건이 있을 때 없을 때, 자, 있을 경우 몇 번 M19번에 의해서 재시작이 되고 없을 때는 M21번에 대해서 초기화가 된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했어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 4차시 시간에 처음에 뭐부터 작업을 하라고 했었죠? 자, 그 작업을 선생님이 잠시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용 2번에서는 뭐부터 해라? 무조건? 자, M0부터 만들어라. 자, 여기서 M0를 만들어 봅니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강조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응용 동작 2번 들어가기 전에 하라고.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요거를 하는 거를 지금 타이밍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요거를 밑으로 내려봅니다. 다시 M0는 그러면 M0만 살리고 M1 어디다 넣냐? M0하고 M1은 직접 연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앞에다가 세치기를 하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M1부터 M 뭐 10몇 번까지 쭉 줄을 세웠다고 가정을 했는데 나 응용 2번 이번에 할래. 그럼 M0짜리를 한 명 앞에다가 맨 앞에다가 딱 세치기를 시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은 일반권을 사용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기 되게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데 무슨 특별권을 산 사람들은 이게 프리패스 하죠. 예, 이런 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는 각각을 여기다가 B접점을 지우고 B접점을 각각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먼저 M0하고 M1 사이에 B접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뭘 넣을까요? 자, 물건이 처리되었을 때 매거진 물품이 있을 경우 재시작해라. 그래서 그거는 M19번이다. 반면에 없을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초기화를 해라. 그거는 M21번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뭘 쓰면 된다? M19번을 M0와 M1 사이에 넣습니다. 자, 어디 있죠? 여기다가 M19번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재시작까지는 완료를 했다. 자, 재시작까지는 완료를 했다. 여기까지는 완료를 했다. 근데 초기화는 아직 완료를 안 했다. 초기화는 여기는 형광펜을 쳐보겠습니다. 핑크색을 쳐볼게요. 초기화 된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뭐를 할까? 자, 금속 물품 2개, 그 다음에 비금속 물품 1개를 적재를 하면 남은 동작 완료 후 운전이 종료된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이 해당 요소를 다뤄봤는데 이거는 어떤 펑션 블록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뭐였죠? 가산 카운터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가산 카운터. 그래서 여기다가 출력부 위에다가 줄을 충분히 띄운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비금속 하나, 처리 시 초기화.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띄워보겠습니다. 자, A접점 코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CTU를 추가해봅니다. 역시 A접점 코일, 여기다가 CTU를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2개를 추가하죠? 라고 말을 하는데 금속과 비금속이 각각 처리가 되기 때문에 2개를 추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코일은 각각 몇 번을 부여하죠? 자, M21번까지 했으니까 M22, M23번을 새로 부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자, M22번에는 자, 금속, 여기는 비금속이 들어갑니다. 자, 금속과 비금속이 여기는 A접점이 들어갔어요. 또 여기는 A접점이 뭐가 들어갈까요? 자, 지난 시간에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자, 어떻게 했죠? 자, 금속이 D 실린더에 의해 처리가 되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금속 D 실린더에 의해 처리가 됐으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된다? M17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추후에 라인 변경, 그러니까 금속과 비금속이 처리 방식이 바뀌는 그 특수한 어떤 PB3를 이용한 어떤 그런 유형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했죠. A접점을 여기다가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병렬 연결을 하나 시켜서 잠깐만요. 여기다가 디귿자 모양으로 병렬 연결을 하나 시켰습니다. 이렇게 시켜서 어떻게 했죠? 예, 여기다가 M14, 17을 각각 넣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그런 과제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여기다가는 금속은 일단은 언제 처리가 되죠? 여기 이 해당 과제에서는 M14번이죠. 왜냐? 컨베이어 끝에 전개가 되니까. 요거는 자, 금속일 경우 저장 상자. 그러니까 M14번이 컨베이어 끝에 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M14번이다. 이번에도 뭐를 활용한 거죠? 요거를 활용했습니다. 자, 이거 그러니까 물건이 처리되는 끝나는 시점, 물건이 처리되는 시점을 잘 기억을 해두시라. 하나는 저장 상자, 하나는 배출 상자에서 끝난다. 요거를 잘 기억해 두길 바라겠습니다. 비금속은 뭐죠? M17번이죠. 자, 그러면 M22, 23 이거 두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게 뭘까요? 자, 이걸 뭐 어떻게 집어넣죠? 자, 한 줄을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다시 출력부를 밑으로 내려서 A 접점 F6을 눌러서 코일을 만들어 봅니다. M22, M23 그리고 마지막에는 M24를 넣습니다. 자, M24를 넣습니다. M24를 넣었어. M24가 여기는 뭐다? 초기화다. M24로 초기화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M24로 초기화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M21이죠. 바로 3번은 M21.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고 이것도 체크했다. 그리고 5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번도 매우 쉽죠? 자, 문제만 길 뿐이지 매우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 어떻게 5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먼저 일시정지부터 처리를 해보면 여기 B접점에다가 다시 A 전솔 B접점에다가 뭐를 추가한다? PB4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PB4를 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음변환 검출에 의해 자, 리셋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PB4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에 한번 다뤄봤었는데요. PB4는 어떻게 되죠? 누르면 들어갔다가 돌려서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눌렀다가 떼진다. 이거 지난 시간에 동작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봤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PB4를 B접점으로 추가할 때가 A 전솔 그리고 B 전솔. 그래서 여기도 하나씩 추가해 볼게요. 컨트롤 C를 눌러서 컨트롤 V를 눌러보겠습니다. 여기도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적색 램프는 넘어가고 컨트롤 V, 컨트롤 V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적색 램프를 넘어간 이유가 뭘까요? 자, 적색 램프가 1초 간격으로 전멸을 하기 때문입니다. PB4에 의해 적색 램프는 작동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A 후솔에도 왜 안 넣었을까요? 예, A가 후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A가 후진하기 위해서는 A 전진 솔레노이드에 해당되는 것을 꺼주고 A 후진 솔레노이드에 해당되는 것을 켜줍니다. 왜일까요? 다른 실린더들은 편 솔레노이드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편 솔레노이드를 B접점으로 잘 끊어주면 알아서 후진을 했는데 이 A 실린더 같은 경우는 양 솔레노이드 밸브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꺼주고 하나를 켜줘야지만 전진이든 후진이든 한다. 근데 여기서는 후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A 전솔, A 실린더가 전진을 하게끔 하는 솔레노이드를 끊어주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병렬 연결을 통해서 A 접점으로 넣고 여기다가 PB4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녹색 램프가 아닌 적색 램프도 이렇게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또 뭘 집어넣을까요? 1초짜리 타이머를 집어넣겠습니다. 1초짜리는 뭐 어디 들어가죠? 아까 뭐 지난 4차시 때도 만들었잖아요. T샵1S A1을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1 들어가는 게 뭐가 있죠? 금속일 때도 깜빡이는 게 보니까 1초짜리 깜빡이는 거 보니까 A1이 여기도 들어가네요. 그러면 타이밍이 같을 겁니다. 타이밍이 같다. 근데 적색 램프 비금속일 때 PB4 역시 누르면 자, 적색 램프인데 B1은 0.5초 간격, A1은 1초 간격이다. 타이밍이 약간 다를 거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황램과 청램이 동시에 깜빡깜빡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니죠. 왜냐하면 적색 램프를 누르는 순간 모든 게 다 일시정지가 되기 때문에 안 켜질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시정지는 했어요. 지금 뭐 여기까지는 했어. 일시정지는 했어. 그 다음에 비상 스위치를 해제하면 적색 램프가 소등하고 즉시 램프 시스템 초기화된다. 자, 요거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초기화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초기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초기화를 보겠습니다. 6번도 어떻게 보면 초기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초기화가 하나, 둘, 그리고 요거 셋, 그리고 요거 4개. 이거 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입니다. 초기화가 총 4개다. 그래서 일단 6번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처음 수행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와 주세요. 자, 매거진에 물품이 없을 때 PB3를 누르면 몇 초간? 2초간 누르면 적색 램프가 1초 간격으로 2번 전멸한다. 자, 일단 여기다가 역시 출력부 위에다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자, PB3 활용 초기화 이렇게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거진에 물품이 없을 때 PB3를 누르면 몇 초간? 여기다가 온딜레이 타이머를 추가를 해서 T샵 3S를 추가합니다. 몇 초간 누르면? 3초간 누르면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M 몇 번? 25번을 추가. M 25번. 그리고 여기도 자기 유지로
M25번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뭘 집어넣느냐? 자, 매거진 PB3를 추가합니다. 매거진 그리고 PB3를 추가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B접점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B접점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따가 집어넣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뭐를 집어넣느냐? 자, M25가 나왔으니까 M25 그리고 이거는 M26을 추가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물품이 없을 때 PB3 2초간 누르면 지금 여기까지 했어요. 자, 여기까지 했어. 근데 적색 램프가 1초 간격으로 2번 전멸한다. 자, 적색 램프가 1초 간격으로 2번 전멸한다.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초 간격으로 2번 전멸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4초 동안 2번 깜빡인다라고 볼 수 있나? 그렇죠? 1초 간격으로 2번 전멸하니까 적어도 켜져 있는 시간 1초, 꺼져 있는 시간 1초, 켜짐 1초, 꺼져 있는 시간 1초. 깜빡. 그럼 총 몇 초죠? 총 4초죠? 예. 4초 동안 2번 깜빡인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이렇게 들어가느냐? 자, 여기다가 TON을 추가해서 T샵 4S를 추가해 봅니다. 4초 동안 2번 깜빡이죠. 깜빡. 그러면 25에서 26까지는 2번 깜빡이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깜빡이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어디다 추가하죠? 깜빡이를 여기 밑에다가 한번 해볼까? 맨 밑에다가는 좀 이렇게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올라와서 여기다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깜빡이를 추가해 봅니다. 1초 간격으로 2번 전멸한 후 초기화된다. 자, 근데 여기서는 딱 단순하게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깜빡인다라는 거는 일단은 무시해 버리고, 자, 1초 간격으로 2번 전멸한 후 시스템 초기화된다. 1초 간격으로 2번 전멸한 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4초 후에 초기화 시켜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예요? M26번으로 초기화를 시키면 됩니다. 이거는 26번이다. 그래서 M21, M24, M26으로 초기화 시키면 된다. 그럼 뭐만 하면 된다? 깜빡이만 넣으면 되죠. 25에서 26 동안 깜빡이만 넣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깜빡이를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깜빡이를 추가해 보자면 여기다가 M25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B접점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리고 TON을 추가해서, 자, 깜빡이는 ABCD로 매겨져서 ABCD. 그럼 여기다가 D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어디다가? 방금 전에 만든 깜빡이에다가 여기다 D1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다시 이렇게 쭉 늘려서 A접점 D1, 2. 그럼 여기다가도 D2를 추가합니다. 온 딜레이 타이머를 추가해서 T샵 1S를 추가합니다. T샵 1S를 역시 추가해 봅니다. 자, 그럼 이게 A1이랑 거의 비슷한데 뭐가 다르죠? 자, A1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A1, B접점 코일, A접점 코일, 그리고 가운데에 1초짜리 타이머가 들어가죠. 자, 반면에 B접점 코일, A접점 코일이 들어가는데 크로스 시키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가운데 1초짜리 타이머가 들어가는 건 똑같아. 근데 여기 B접점 앞에 뭐가 들어간다? M25라는 A접점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M25는 뭘까요? M25는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집어넣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A1을 그냥 A1처럼 이거를 그냥 D1을 이렇게 생짜로 만들어 버리면 깜빡이는 게 전원이 들어가자마자 이 PLC 내 메모리에서는 이 D1이라는 게 깜빡깜빡 계속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M25가 켜진 시점에서 4초 동안 2번을 깜빡여야 돼요. 뭐가? 램프가.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되죠? 이 깜빡깜빡 거리는 게 4초 동안 과연 2번을 깜빡일 수 있을까요? 어림잡아 예상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뭐 엇박자로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중간에 이 D1이 한 0.5초 켜져 있는 상황에서 M25가 들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0.5초 켜졌다가 1초 꺼졌다가 1초 켜졌다가 1초 꺼지다가 0.5초 켜지는 순간 꺼지겠죠?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초 동안 3번 깜빡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타이밍이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다? M25를 집어넣음으로써 타이밍을 맞추도록 합니다. M25의 시점이 켜지면 순간 여기 깜빡이는 것도 그때부터 깜빡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타이밍이 맞을 겁니다. 자, 요거를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잘 기억과 숙지를 해보고 이따가 한번 구독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M25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를 어디다가 한다? 적색 램프, 역시 적색 램프를 쓰는 거죠. 자, 적색 램프 여기다 한 줄 더 추가해서, 자, 어떻게 해볼까요? 여기다가 D1을 들어가면 되고, 자, D1이 지금 M25번이 고려가 됐어.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된다? M25번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M25번이 켜졌을 때 D1이 깜빡깜빡 한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몇 번 지도를 해보니까 좀 확신이 안 서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줄 더 이렇게 연장을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그러면 M26번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더 확실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D1만 하나로 넣었다 해서 깜빡거리는 게 안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혹시나 25번부터 26번까지, 자, 25번부터 26번까지가 뭐죠? 자, 시작점과 끝점이죠. 4초 동안 시작점 이점에서 D1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이따가 구독 영상에서도 제대로 동작이 된다면 이렇게 이거를 한번 활용을 해봐라. 만약에 비슷한 과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깜빡이는 게 잘 안 된다면은 이렇게 하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일단은 현재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부터 26번까지 M25에서 M26번까지 적색 램프를 켜는데 가운데다가 깜빡이를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넣었어. 그러면 여기서 M25번으로 초기화를 시키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대망의 뭐가 남았죠? 초기화가 남았습니다. 자, 여기다가 레이블에다가 초기화를 입력해서 컨트롤 L로 충분히 띄운 다음에, 자, 초기화의 조건이 여기 몇 가지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A 접점을 4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다시 추가해서 그래서 M21, M24, 여기는 PB4를 추가하는데 이게 은변 검출 접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클릭하고 클릭을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여기 N자 들어가 있는 A 접점 보이죠? 은변 검출 접점입니다. ESC를 눌러서 다시 요거를 해제를 시키고 여기다 찍고 볼란다 M26번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갑니까? 초기화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초기화를 자 여기다 넣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초기화는 어디다 활용을 하죠? 네, 맨 첫 번째 줄에다가 일단 초기화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집어넣어봤죠? 자, 그 다음에 초기화는 또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 자, 기억나죠? 예, 카운터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카운터 어디에다 카운터? 여기 금속 2개, 비금속 하나 처리식 카운터 여기다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침 카운터를 지금 달아 봐야 되는데 여기다가 R과 PB 값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금속 2개니까 PB 값은 뭐다? 2번이다. 그리고 비금속은 1번이다. 자, 그래서 금속이 검출이 됐는데 M14번이 금속이 처리되는 시점을 만나죠. 이 두 개가 모두 A 접점이 됐을 때 카운터가 하나가 매겨진다. 총 2개가 매겨졌을 때 M22가 켜진다. 그리고 비금속이 처리되는 시점이 M17번인데 즉 D실린더에 의해 배출 상자에 적재가 되는 시점인데 비금속의 비금속을 검출했을 때 이렇게 2개가 모두 만족 우인을 시켜야 다음과 같이 카운터가 하나가 일이 정립이 된다. 그래서 22와 23 켜지면 24를 만족시키므로 24는 여기 밑에서 초기화를 역시 코일을 여자화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R은 뭐가 들어가죠? 초기화를 넣겠습니다. 왜냐? 카운터는 초기화가 안 돼요. 왜냐면 여기 A 접점이 꺼졌다고 해서 카운터는 초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딜레이 타이머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M20이 꺼지면 타이머가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차이점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초기화를 하나 더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 B접점 하나 보이죠? 초기화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은 여기에 초기화가 M25번이 여자화됐던 이 M25번이 소자화돼서 M25번은 M26번을 소자화 시킨다. 자, 손색 없습니다. 자, PB2 2초 누르려고 그랬는데 요즘 3초 넣네요. 2초. 자, 2초 넣어봤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매거진에 물품이 없을 때 PB3를 누르면, 자, 그래서 초기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굳이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뭐부터 추가하는 게 나을까요? 자, 여기다가 M1을 한번 추가해 볼까요? 자, M1을 추가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건이 동작 중에 실행을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초기화를 시키면 또 안 되니까. 물론 없어도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실행을 시켜 볼게요. 온라인에서 접속 쓰기 모니터 시작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5차시 과제 동작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차시 과제는 지난 4차 시처럼 3차 시의 기본과 응용 동작 1번의 과제에 조금씩 변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4차 시의 과제와 거의 비슷하고 또 일부는 다릅니다. 자, 일단은 4차 시 과제와 5차 시 과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물론 램프는 제외하겠습니다. 램프는 0.5초 깜빡이, 2초 깜빡이, 1초에서 0.5초로 0.5초에서 2초로 각각 이렇게 깜빡이가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깜빡이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4차 시와 5차 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첫 번째가 이 PB3를 눌렀을 때 4차 시 같은 경우는 금속과 비금속의 처리 방식이 바뀌었다. 하지만 본 5차 시에서는 PB3를 뭘로 쓰였죠? 예, 전체 초기화의 한 조건으로 쓰였다. 2초 동안 이를 눌렀을 경우 동안 요 해당 적색 램프가 2번 깜빡이면서 전체가 초기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본 동작에서는 금속 2개와 비금속 하나, 금속 2개와 비금속 하나가 처리가 되었을 때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매거진에는 금속, 비금속의 순서대로 적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시나리오대로라면 금속, 비금속, 금속, 요 금속 2개와 비금속 하나가 처리가 되었을 때 남은 비금속에 관련 없이 전체가 초기화가 될 것입니다. 일단 PB2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금속과 비금속, 여기서 처리 방식이 금속은 컨베이어 끝에 저장 상자에 떨어지고 비금속은 배출 상자에 의해 배출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금속 하나가 처리가 되었고 이제 비금속 하나가 처리가 될 겁니다. 또 이거는 배출 실린더의 배출 상자로 적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거진이 하나 남은 상태에서 본 금속이 저장 상자에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재시작을 하지 않고 초기화가 될 것입니다. 금속 2개와 비금속 하나가 처리되었기 때문에 남은 매거진과 상관없이 처리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힘이 초기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4차 시와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이게 전체가 구동 중일 때 PB3를 2초 동안 눌렀을 때, 그리고 매거진에 물품이 없는 상태에서 PB3를 2초 동안 눌렀을 때 빨간색 램프가 2번 1초 간격으로 깜빡인 후 전체가 초기화가 된다.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눌러봅니다. 매거진에 물품이 없는 상태에서 PB3를 2초 이상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2번 1초 간격으로 깜빡이고 전체가 초기화가 되었습니다. 풀을 눌러서 초기화를 시키고 이거는 지난 4차 시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차 시 응용 동작 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다소 헷갈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난 시간에서와 같이 한번 응용 동작 2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될까 한번 짚어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물건이 하나가 끝났을 때 시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속이 처리되었을 때 시점과 비금속이 처리되었을 때 시점을 잘 기억해둬라. 이거를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열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이번 시간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럼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시 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약간 혼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역시 M14하고 M17번이 뭐라고 했죠? 예, 물건 하나가 처리되는 시점. 본 학습 과제에서는 M14번이 금속이 처리됐을 때, 즉 컨베이어 벨트 끝에 저장이 됐을 때, 그리고 M17번 비금속이 처리가 됐을 때, 즉 비금속이 D실린더에 의해서 배출 상자에 배출이 됐을 때 시점을 M14, 17이 나옵니다. 그리고 M14번과 M17번은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때 없을 때 각각 활용될 수가 있을 텐데,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M19번이 만들어진다. 자, M19번, 본 과자 M19번 여기 나오죠? 자, 이거는 어디다 활용이 되느냐? M0하고 M1번 사이에 비접점을 넣음으로써 다시 사이클이 재시작되게 만드는 게 바로 보다 M19번이다 라고 이렇게 복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초기화 시점을 아는 겁니다. 본 과자에서는 뭐가 있었죠? 예, 총 4개가 있었습니다. 초기화 시점이 하나가 매거진에 물품이 없을 때 전체를 초기화 시킨다. 물건이 하나 적재되고 매거진에 물품이 없을 때 M21을 통해서 전체를 초기화시켜라. 그리고 금속 하나와 비금속 2개를 적재를 할 때 초기화를 시켜라. 그래서 여기다가는 본 과제에서는 M24번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 뭐가 있었죠? PB4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렀다 떼는 순간 변환 검출 접점에 의해 전체를 초기화시켜라. 그리고 하나가 더 마지막으로 PB3를 2초간 누르면 4초 동안 2번 깜빡인 다음에 초기화시켜라. 그게 M26번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총 4개였다. 그래서 초기화 시점을 알고 그리고 재시작 시점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응용 동작 2번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기화 시점을 병렬 연결을 해라. 아까 문제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초기화 시점이 총 4개가 있었죠. 각각을 어떻게 연결했어요? 병렬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화 시점을 한번 나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난 본시 학습 때하고 다르게 조금 그 코일 번호를 변경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초기화 시점을 나열하기. 금속 2개, 비금속 2개를 적재할 때에 초기화를 시킨다. 단, 컨베이어 끝 저장 시점. 뭐죠? 컨베이어 끝에 저장되다가 끝나는 시점이 M16. 배출 박스의 적재 시점이 M19다. 그리고 사이클이 끝나고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때가 M21번, 없을 때가 M23번이다. 금속 2개가 적재되었을 때는 24번, 비금속 2개가 적재되었을 때는 25번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초기화 시점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A접점과 코일을 이용해서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는 컨베이어 끝 시점, 배출박스 저장 시점 해서 여기 M16과 M19가 나열이 되겠는데 이거는 여기서 직접 쓰이질 않습니다. 일단 제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이 끝나고 매거진에 물품이 있을 때가 M21번이죠. 자, 이것 또한 여기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M23번이 필요합니다. 매거진에 물품이 없을 때 초기화가 된다. 그리고 M23번, 그리고 M24, 25는 이거는 페이크였습니다. 그럼 뭐가 들어가죠? M24, 25가 모두 만족시키게 하는 M24A 접점, M25A 접점을 만들어서 그거를 코일 M26번을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여기서 M23번과 M26번이 활용이 된다. 그리고 PB4 비상정지를 눌렀다 뗐을 때 해제하면 초기화를 시키다. 그러면 총 여기서는 몇 개죠? 자, 하나, 둘,
3개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초기화 시점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다뤘던 본시학습에서의 본 과제화랑 조금 다른 겁니다. 자, 혼동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본 시간에도 뭔가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청주 하이텍고등학교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5차시 5개의 강의 생산자동화 기능사 PLC 부문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